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두 번째 법률이죠. 앞 시간까지 이제 국토교육법 기본법을 학습했고요. 자, 국토교육법상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결정이 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절차 등을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따로 정하게 있는 거죠. 자, 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됩니다.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뭐 굳이 암기를 하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장소를 지정하여서 이제 고시하게 되죠. 여기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줄여서 이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준비가 되면은 누가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지 법상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그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에 맞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제 공사 착수, 신도시 개발 사업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혼합된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모두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혼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과정을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쓰지도 말고요. 한번 듣고 자, 이런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구나.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이제 드리려고요. 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자, 아직까지는 이 교재를 볼 필요는 없죠. 이게 교재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이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요. 입문 과정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구나. 한번 보시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가요. 여기가 산도 있고요. 개발되지 않은 산도 있고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고 막 그래요. 아직까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죠. 물론 이제 산 아래에 마을도 있겠죠. 그림 보니까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잖아요. 이것을 법에서는 이제 용어를 하나씩 배우면 되죠. 종전의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라고 해. 따라해봐요. 종전 토지. 그렇죠. 신도시 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 이랬다고.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이랬다고. 그런데 자, 이 동네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냐면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살짝 요라고 하면 나중에 있지. 자,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입니다. 집단적인 조성.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즘에 신도시에서 건설되는 택지는 주택용지잖아. 요즘에 신도시는 주로 주택용지는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합니까? 아파트입니까? 주로 아파트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서울, 부산,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 지방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집단지로 조성하니까 대규모 택지잖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대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농지, 임야, 주택은 전부 수용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등의 수용이에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합니다. 그때는 수용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누가 수용하고 보상하는지는 아직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임야, 건물을 다 강제 수용하고 보상합니다. 그때 보상가는 대개 감정가격이에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가수원하고 농사 짓고 주택 가진 신분들은 그 감정가격으로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근데 보상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게 제일 먼저고 수용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때 보상은 이제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 있죠. 그런 발행. 여기 가수원하고 주택을, 농지를 강제 수용당하신 분은 갑돌이라면 그 갑은 그 매수대금 일부에 대해서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채권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원주민, 채권자는 이 동네에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리고 현금 또는 이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보상을 받고요.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죠. 택지 등이나 근처물,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과 채권으로 상환이 끝나면은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이 끝났으니까 원주민은 이주하잖아요. 동네가 텅 비었잖아.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죠. 해서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밀어서 이제 택지나 산업단지, 유통단지로 조성하겠죠. 해서 이제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네,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해서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신도시개발이 끝난 거죠. 여기서 잠깐만. 자,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하잖아요. 이때 공사 완료는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택지 등 조성이 끝났다 이 말이라. 기존의 농지나 임야를 다 철거해버리고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조성이 끝났다. 택지를 상상하셔야 돼.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택지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조성된 택지를 건설회사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두 가지 토지가 공급돼요. 조성 토지가 공급됩니다. 조성 토지가 공급됩니다.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에 공급하겠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죠. 그래서 조성 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도시개발구역이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 이제 동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이게 이제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야.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이제 뭐 대우푸르지오, 현대아이팍, 그죠? SK뷰 이렇게 막 공급할 거 아니에요. 롯데캐슬 공급하고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형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땅. 한마디로 미개발된 토지입니다.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건설에서 공급되는 땅이 종류가 두 가지야.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자, 신도시 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은 거기서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야.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되기도 하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알아야 이제 이걸 기본 이론 강의실에 배우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법적으로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 수용 주체가 누구지? 이 배운다고. 그 다음에 그 수용 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어떤 법을 준용하지? 어떤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지? 준용 법률. 우리 공부하신 적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하지? 발행자, 발행요건, 발행방법, 이율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가 공급되고 원형지가 공급되는데 그때 원형지는 누가 개발할 수 있지? 원형지 개발자. 그 원형지 개발할 자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지? 원형지 개발자 선정. 그리고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 공급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자,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수용 방식으로 택지 등이 조성되면 건설에서의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지? 경쟁 입찰,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그때 공급하는 가격, 공급 가격,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때 분양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지? 감정 가격 기준 이런 식으로 다 배워요. 이것들을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 흐름과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기대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이걸 총정 이론 과정에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다시 시작할게. 입문 과정이 끝나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네,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 그때 수용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대.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한번 들어보시죠. 토지 상환 채권. 들어만 보시면 돼. 누가 발행하지? 누구에게 승인받아서 발행하지? 발행 규모는 얼마나 발행하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럴 때는 다 집행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은 중공사 받고, 조성 토지나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되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가 공급될 수도 있어. 그 토지가 뭐죠? 원형지 공급. 3분의 2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어. 뭐죠? 조성 토지 공급. 그때 공급 방법, 공급 가격, 개발자 선정 등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자. 맛보기마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원형지와 조성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면 돈을 미리 받으니까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 그래. 선수금 수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고 운행지를 공급받거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입문 과정이니까 이 정도 대략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고. 네, 그때 토지 수용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수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해보기로 하자. 아직까지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칠판 정리를 좀 하고요. 아무래도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환지 방식.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환지 방식 이해를 해버리면은 환지 방식을 이해하면은 도시개발법의 공부는 절반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지 방식 이해되면은. 일단은 제가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과정을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필기 뭐 하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듣게 보는 거죠. 한번 보시고 구경 마시라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하면 돼요.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을 전후로 계속 도시개발사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도시개발사 공사가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이 뭐죠? 누구나 관련 서류 돌려가면서 읽어보는 거죠. 공람. 네. 자, 이렇게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서류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제 준공서를 신청합니다. 준공서를 신청하고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환지 처분을 하게 돼요. 환지 처분을 함으로써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의 신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세 가지 테마를 공부합니다. 환지 처분을 공부합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을 공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환지 계획을 공부합니다. 이제 환지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들어갈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하는 것을 보신 적도 없고 직접 해본 적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왜 적었죠? 비워둘 수 없으니까 적어놨죠. 그냥 일단 그냥 두고 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경험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첫 경험이죠.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보십시오. 이걸 필기하고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아시죠? 그냥 듣는 거예요. 네.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에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니까 여기는 산이고 임야,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고 뭐 농지도 있고 뭐 그죠? 그리고 산 아래에 마을도 있고 막 그랬겠죠. 이 무엇이라고 그랬어? 법에서는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하죠? 종전 토지라 그래.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라고 하죠. 종전 토지라고 하죠. 종전 토지. 네. 여러분 그 도시개발사업전 종전 토지에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있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3명을 소개할 거예요. 네. 자,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입니다. 여기는 100번지고요. 100번지에는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어요.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전 101번지예요. 101번지고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어.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습니다. 을.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400번지고요. 400번지고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습니다. 병. 이게 도시개발사업전 종전토지 소유. 물론 이제 뭐 갑을, 병정 외에 수천 명이 종전토지 소유에 있는데 다 소개할 수도 없죠. 뭐. 자,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돼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발되겠죠. 이렇게 개발이 되겠죠. 농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 산업단지로 개발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신도시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이렇게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밑에 보이지 않지만 상하수도 시설 막 들어갑니다. 여기는 택지로 조성됐어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택지 등이 조성됐고요. 택지 등이 조성됐고 여기는 시청 용지로 개발됐습니다. 시청 용지. 여기 시청이 들어옵니다. 시청 용지로 개발됐고요. 여기는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 학교 용지로 개발이 됐고요. 시청 건너편은 유통,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입니다.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뭐 스포츠 그리고 문화시설 위주로 공간이 배치가 됐습니다. 저렇게 도시개발이 끝난 땅을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다라고 해서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물론 또 이걸 환지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줘야 될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봐요.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농지, 임야, 종전건축은 수용해요, 안 해요? 수용을 안 해요.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갑을병등의 종전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를 그대로 둡니다. 종전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일단 택지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개발이 끝나더라도 새로 조성된 이 택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는 소유권이 종전토지 소유자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여기 200번지입니다.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환지라고 해요.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가 뭐죠? 토지의 교환이죠.
도시개발 시내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 조성된 택지로 땅을 교환해 입고서 환지라 그래. 환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미리 계획을 해. 그것을 환지 설계라 그래.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뭐라고 그래?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환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땅을 환지 줄 거고,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학교 용지로 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시청 용지로 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업무 용도 땅으로 쓰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유통 단지를 조성할 건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서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환지 설계가 뭔데?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될 토지 위치와 면적,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 즉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동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땅을 환지 줄 건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환지 계획 인가 이후 환지 방식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기 전 중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되돌려 받는 거야. 갑에게 환지로 되돌려 주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았죠? 아직 500제곱미터 남았잖아. 그 500제곱미터 여기 있네. 201번지.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땅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 땅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도로 용지로 쓸 건지, 학교 지을 건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류지라 그래,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 그래서 보류지라 그래, 보류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즉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 뭐죠? 보류지. 그리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201번지 500제곱 보류지였잖아. 그 중 일부를 201의 일부를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죠? 채비지.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어 설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100번지에 갑은 1000여부대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환지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되돌려 받잖아요. 근데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종전 토지자 갑이 되돌려 받지 못하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야.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200번지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 환지로 되돌려받고
201번째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했다 이 말이야. 신도시개발에 쓰라고 내놓은 거야, 자기 땅을, 절반을. 이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 그러면은 갑은 종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의 50%에 해당하는 땅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에서 부담했다.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죠? 50%가 되는 거라고.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종전 토지의 몇 %를 보류지로 부담했을까? 이것을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의 몇 %를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뭐죠? 평균 토지 부담률. 그러면 지금 평균 토지 부담률이 만약에 50%라면은 갑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중 50% 땅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받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면적을 늘려서 500제곱미터보다 면적을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해요. 600제곱미터를 교부해서 얼마를 더했죠? 100제곱미터를 더 교부했다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증환지라 그래. 증환지. 환지를 줄 때 면적을 증가시켜서 환지를 교부했다. 증환지라고 부르는 거야. 반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해서 이번에는 100제곱미터가 마이너스 덜 교부되어 있잖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감환지, 줄일감, 감속, 속도를 줄이는 거. 그죠? 네. 환지로 교부되는 면적을 줄이면 감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면적을 늘려서 교부하면 정환지, 감환지. 그 다음에 정환지하면은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되기 때문에 더 교부된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징수해가 이것을 청산한다 그래.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이 청산금. 감환지하면은 갑에게 500제곱미터 교부해야 되는데 100제곱미터 줄여서 400제곱미터 교부한 거잖아.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잖아. 덜 교부된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주와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청산한다. 그때 교부된 돈을 뭐라고 하죠?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하면은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정산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한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환지 방식의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네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갑을 등 종전 토지 소유자의 모든 토지와 건축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 수용하고 현금이나 토지 상환 채권으로 보상금 주고 여기에 투자자와 원주민을 몰아내버리고 대규모 택지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의 아파트 용지로 공급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이 동네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조성해서 조성된 토지를 환지 계획에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되돌려 주는 것을 환지첨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원주민하고 투자자는 수용 방식이 유리할까, 환지 방식이 유리할까? 환지 방식이 유리하죠. 왜요? 수용 방식이라면은 농지 가수원 집을 다 강제 수용당하잖아. 보상금은 받는데 감정가격, 시가보다 못한 감정가격으로 재산을 보상받고 원주민은 투자자는 전부 몰아내버려.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평당 10만 원짜리 농지가 평당 500만 원짜리 택지나 상가 용지로 개발되어서 환지로 되돌아오잖아.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 그래서 환지 방식이 투자자와 원주민에게 유리한 거예요. 대충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어떤 큰 그림은 한번 보셨잖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 책을 조금 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잠깐 들어봤잖아. 정환지가 무엇인지, 감환지가 무엇인지, 채비지가 무엇인지, 보류지가 무엇인지, 청산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제도를 소개하면서 용어 설명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두 번만 딱 반복하십시오. 두 번만 반복해서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처분을 설명할 거예요. 환지 예정지 처분을 설명 들어주십시오.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환지 예정지 처분이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이 종전 토지를 신도시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상업용지나 산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가 되고,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 처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을 하라고 저는 요구하느냐면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손님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라 그래요. 아니, 안다는 것은 개념이 정립이 되어서, 그죠? 개념이 좀 몸속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타인에게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봐주십시오.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종전토지라고 하잖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100번지고요. 집중을 들어야 되겠죠. 100번지고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였다고.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죠. 즉, 100번지 1000제곱미터 갑의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이 2, 3년이니까 갑은 종전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2,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잖아. 그리고 혹시 갑의 종전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대료는 꼬박 내면서 임차권의 목적인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 계획에서는 종전토지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라고 계획돼 있잖아. 이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줍니다. 누구에게? 종전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이 갑이 나중에 환지받게 될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종전토지, 즉 100번지 농지 대신에 그 토지 소유자와 갑과 임차권자로 하여금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하고 똑같이 여기 와서 종전토지 대신에 여기 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즉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로 하여금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은 백번지가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를 못하면은 이 땅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가서 대진 사용 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문 잘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정해도 여기서도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를 못하면 지정 안 하는 거야.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 절차로 간 거다 이 말입니다. 환지 예정지법이 뭔지 알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그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기본 이론 가기 시간에 오늘 딱 기본적인 개념만 딱 설명드린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은 1월달에 이제 하나하나 그 궁금증을 풀어서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 환지처분이 뭘까요? 환지처분이란 자, 환지 예정지 처분을 설명했고요. 이제 환지 예정지 처분의 의의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인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없게 되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거나 용익권자, 임차권자의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마치 환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잖아. 내려와요.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을 설명드릴게요. 환지 처분이 뭐냐면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의 땅을 몇 번지 위치의 땅을 몇 제곱미터를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줄 건지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을 설계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 그죠? 그 환지 처분이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이게 있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환지 계획에서 정한 것을 환지 계획으로 정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는 행정 처분이에요. 설명해 볼게요.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는 행정 처분이야.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장 100번지입니다.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죠? 농지 소유자 누구죠? 갑. 종전 토지라고 불렸잖아.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환지로 계획만 돼 있다가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있어야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가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처분 전까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에 조성된 택지는
갑에게 환지될 토지로 계획만 돼 있었어. 그러다가 환지청이라는 행정청이 있어야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이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 법적으로. 그러네. 201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했어. 뭐죠? 보류지잖아.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계획이고 그 환지계획을 정한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이 보류지로 확정이 되려면 환지처분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쓸 수 있죠.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그것을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 이 201의 1, 300제곱미터를 채비지로 확정해 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할 거야,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201의 1, 300제곱미터는 처분해서 경비할 수 있는 채비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계획이고 이렇게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 준 행정처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지처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3교시에는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교육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크게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과정 그리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과정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이 정도 수업 듣고 나면은 이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에 대한 본 수업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시개발법 맛보기를 보시고 다음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네.